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다시 재보복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부터 예. 오히려 정말 더 이제 크리티컬한 위험은 이란이 이 전쟁에 끼어들었을 때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도 받았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었는데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이제 컸잖아요. 터졌습니다. 예. 예. 이제 시리아 내 이제 이란 주재 대상한 공격, 그 다음에 보복이 일어났고요. 왜 여기서 이란이 참전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 이 두 나라가 뭐 수출 수입 무역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바로 이란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입니다. 여기가 뭐 전 세계 상당수의 국제 유가가 오고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면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급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핵폭탄급 그런 이슈가 지난 주말에 터졌던 겁니다. 터진 거죠. 네. 예.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이제 고물가다 또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군사적 충돌이 생긴 건데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한번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의 흐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더 전쟁이 악화가 된다.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이란은 항상 이럴 때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배럴당 100달러 간다, 12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근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당연히 오르죠. 예. 국제 유가 뭐 유가 기름값이 차지하는 물가 비중이 크니까요. 예.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지금 안 그래도 높은 이 고금리 기조는 더 유지될 수밖에 없죠. 숨통 좀 트이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텐데 그게 물 건너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떨리는 또 걱정한 우려스러운 주말을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유가가 막 오르다가 지금 잠시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전이 되느냐 이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우리 정부가 오늘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선제적 대응을 한 건데요.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등등에서 예. 곧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 할 때부터 유가는 튀어오르기 시작해서요. 배럴당 당시에 87달러까지 올랐다가 주말 지나고 나면 85달러 그리고 현재 들어오기 직전에는 예. 오히려 더 하락해서 배럴당 84달러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주말 지나고 오늘까지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 부분이 추가 전쟁, 확전 억제력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편이지만 예.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때는 여기에 미국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11월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인 또 하나의 확전은 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예.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상황까지 보면 뭐 또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잖아요. 예. 네.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자, 정부는 오늘 아침에 모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역시 기름값. 누가 봐도 이 상황 악화되면 유가 폭등이 명약 반화하니까 모든 물가와 또 연동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그래서 지켜봐야겠군요. 유류세를 원래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주는 게 4월 말로 끝나는 건데요.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이제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의 그런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주말에 이란이 보복 공격하기 전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상황에서 예. 그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원달러 환율은 상승이 되는 거죠. 1월에 뭐 1290원대에서 지금 138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 직전까지는 실은 이 이란 이스라엘 재료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첫 시작이 늦춰질 뿐더러 금리 인하의 폭도 예. 기존 뭐 7번 인하한다, 5번 인하한다, 이제 2번 인하한다까지 줄여졌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진 영향이 컸었고요. 예. 이게 오히려 지금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던 핵심 요인이고 여기에 한층 더 불을 당겼던 게 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니까요. 뭐 달러라든가 예. 금을 찾는 수요가 덧붙인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환율 급등의 대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힘들 것 같아. 예. 그럼 금리 인하는 왜 힘들어? 미국의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 이 이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물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네. 더 중요한 것은 1, 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좀 높게 나왔었는데 3월 지표가 그래서 좀 주목받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3월 지표 역시 시장 기대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크게 보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떨어질 거야라고 했었던 이제 렌트비, 주거비가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는 주거비,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미국은 또 대부분 또 월세니까. 근데 예. 이게 떨어지겠지 했는데 안 떨어지고요. 또 하나 이번 3월 물가에서는 뭐 그렇게 가중치가 높지는 않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차가 많은 나라니까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항목들이 갑자기 팍팍팍 튀어오르게 되면서 예. 물가가 계속해서 뭐 끈적끈적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뭐 울퉁불퉁하다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금리 인하는 더 힘들겠네 하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오르고 달러는 강세가 되고 이랬던 악순환이 이어졌던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국은행도 10번째 금리 동결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이런 상황이. 예, 지금 이런 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예. 상황은 금리 인하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이 끝나고 결정문에 보면 예.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문구에서 예. 장기간을 일단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 이것은 미국이 일단 인하를 해주면 우리도 상황을 봐서 인하를 뒤따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는 읽을 수 있었지만은 글쎄요, 뭐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보고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우리 한국은행의 방침 때문에 12일이었죠. 금통위 직후에 또 그 시간외에서 환율이 또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침 플러스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난주 금요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미 1,370원대로 예. 60원대 이상 가게 되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외환 당국이 뭐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입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해했을 때 이주열 예. 하는 총재가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이 환 시장에는 투기 세력들이 많으니까 예. 원화를 더 약세로 밀어버리면서 1,370원대가 갔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사태 터지면서 역외 환율이 1,380원, 오늘은 이제 1,380원대까지 왔었는데 예. 더 가면 여기서부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400자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직전에 1,400원대를 본 것이 2022년 9월에 당시에 미국 금리 폭등하고 예. 레고랜드 회사채 터졌을 때가 1,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00을 다시 올라가면 좀 이거 뭐 기술적 차트이긴 하지만 추세대에서 이게 새 출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상승 쪽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도 환기입을 안 하고 있지만 BOJ, 일본 중앙은행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원화 약세도 심각하지만 엔화 약세도 달러 엔도 153엔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2엔대면 항상 이 일본 중앙은행이 출동을 해서 다시 엔화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고 왜 그럴까? 뭐 그 중앙은행들의 속내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이 뭐 고환율 때문에 각각의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 힘든 국면이기는 하지만 예. 과거에 있었던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좀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움직임 일본은행의 상황까지 잘 지켜보면서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금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역시 이제 이것도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도 오르고 다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만물 랠리,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금이 오르는 것은 역시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누가 막 사면 누군가 막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미스터리 바이어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사지만 그러니까 인민은행 차원에서도 사지만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실물금을 찾으면서 금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 아니냐. 결국에는 인하를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 그럼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이제 몸값이 치솟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달러도 짱짱하거든요. 금과 달러의 경쟁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두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뜬 채로 오래 가는 경우는 상당히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결국은 하나의 태양만 남게 되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인은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좀 상승 추세에서 이탈을 뭐 낙폭은 많이 회복했지만 그래서 이 달러와 금의 대결도 앞으로 주목해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주식 시장도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긴장감이 좀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장 마감 시간 가까워지면서 낙폭을 좀 줄여갔거든요. 보니까 이제 외국인 1분기 주식 15조 이상 순매수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의 환율과 국내 자산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동향이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월에 원달러 환율이 1280원, 1290원대잖아요. 지금이 1380원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이미 거의 한 7%, 8%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그만큼씩 계속 주식이든 뭐든 우리의 자산을 팔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데도 오르는 채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매수했죠. 맞습니다. 최근에. 물론 오늘은 좀 팔았지만은 오늘은 뭐 여러 네. 가지 차원에서 뭐 선물과의 연동이지만 뭐 1분기에 이미 16조 가까이 들어왔고 특히 워낙 약세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또 수출이 뭐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굳이 환방어를 해야 돼? 아마 이런 포석일 것 같은데 물론 뭐 당장 내일부터라든가 모레부터라든가 5천억씩 1조씩 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분명히 지금의 1380원대 환율이 뭐 공포스러운 구간이기는 하나 과거와 같은 어떤 대형 위기를 예견하지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좀 패턴이 다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 또 불확실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기에 더해진 거 아닙니까? 중동 그 군사적 충돌까지. 그래서 그 상황까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